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작하기 전에 좀 네.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공공원 같은 데를 만약에 네. 그 공무원 민원이 아니라 개인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네.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든과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용 시민들은 어렵지 않겠냐? 시민들은 돈 같은 것도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시민들, 그러니까 민간이 위탁을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옥구공원에 제안한 모델은 이런 거였어요. 서울숲 같은 모델. 서울숲은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유지관리와 운영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운영관리, 유지관리, 이용관리. 그리고 서울숲 사랑모임이라는 단체, 그러니까 센트럴파크의 컨서번시 같은데 뭘 주냐면 이용관리권을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청소년, 유치원 또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위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위탁. 고급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공원이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설 관리나 유지 관리는 공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처럼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어려워요. 일본도 그런 변화의 과정에 반발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일본은요. 공원이요? 예.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은 줘야 돼. 옥구공원에 4분의 1 되는데 입장료가 6,000원이에요. 한 40분 코스가. 네, 프로그램이 좋지 않아요. 없이 그냥 산책하는데. 네. 입장료가 엄청 좋죠. 네. 조금만 손가락 우리 동네 흔하게 널려 있는 공원도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일 겁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또 뭔가 프로그램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돈을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 건데. 그래서 저는 아직 공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건 아직 좀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한 5년 내지 10년은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민간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러니까 협치거든요. 그게 거버넌스인데 사실은 그런 걸 하려면 서로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더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머리를 맞대야죠, 이제는. 그리고 우리도, 민간도 요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만 크다고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서로 상호 호혜적 관계, 상호 윈윈적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모델을 조그만 공간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조그맣지 않은 옥구공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정원문화 박람회를 거기다 딱 찍은 거였어요. 그런 모델이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계신 시장님이시고 저보다 어리세요. 동갑이실걸요? 동갑이신가요? 아씨 동갑이네. 학번은 저보다 낮던데. 저는 82학번인데. 아, 늦게 들어갔나? 그죠, 84학번. 제가 일찍 들어갔어요, 학교를. 시장님 네? 네? 재수한 거죠, 재수. 재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장님이 정상으로 들어가신 거고 제가 일찍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저도 용띠인데 용띠시구나. 시장님이 참 좋으신 게 제가 딱 만났는데 많은 공무원들한테 존댓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항상 존댓말을 쓰시는 게 근데 지금은 많이 하셔서 반말 하시나? 네, 참 그런 면에서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세션은 여러분들 배고프실 텐데 배고프세요? 안 배고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카카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카카오톡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며칠 전에 SBS에서 하는 서울 디지털 포럼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였습니다. 참 멋진 말이어서 제가 카톡에 써놨는데 나무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강물은 강을 버리지 않으면 바다와 만날 수 없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구조의 경영을 한 거냐? 카카오톡은 시작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한 거죠. 근데 목표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이용자한테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까가 먼저였다는 거예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래서 무료로 제공한 거잖아요. 무료 채팅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룹 채팅. 그런 기술을 발달하고 지금은 기업의 영리적 측면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서 뭐 우리가 안 써도 됩니다. 사실 그걸 사고 팔고 하는 여러 가지 뭐 이모티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안 쓰면 되는 건데 저는 우리가 변화하려면 뭘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잃을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는 정원도 사실 그렇거든요. 정원도 계속 변했습니다. 정원의 역사는 사실 한 학기를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오늘은 1시간 만에 압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원은 정형식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정형식이라는 것은 모양새가 반듯한 게 많을까요? 아니면 반듯하지 않은 게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반듯하지 않은 거. 반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반듯하다. 정원은 반듯하게 생겼을 것이다. 네. 반듯하지 않다. 네. 정원은 반듯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본능입니다. 본능. 본능 속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정원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원은 자연이 아닌 거예요. 정원은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담장이 쳐 있습니다. 담장이 쳐 있고요. 담장이 쳐 있는 것을 뭔가 식물을 길렀는데 처음에 식물을 왜 길렀을까요? 거기다 뭘 심었을까? 내 거인 땅에 담장을 쳤어. 담장을 친 이유는 내 거라는 경계, 영역을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야생동물이나 뭐 침입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담장을 쳤단 말이에요. 담장 치고 거기에 식물을 심었는데 처음에 심었던 식물이 어떤 식물을 심었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심은 거예요. 먹을 거 심은 거예요. 이쁜 거 심은 거는 최근이에요. 다 먹을 걸 심은 거예요. 다 먹을 거. 그 다음에 먹을 걸 심다가 그 다음에 뭘 심었을까요? 그렇죠. 약초. 식물을 잘 심으면 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래서 약초원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중세예요. 그러다가 좀 살기 좋아져. 좀 살기 좋아지고 풍요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르네상스 이후. 그죠? 이럴 때 뭘 심기 시작하냐면 아름다운 꽃을 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관리했을까요? 찌질이가 관리했을까요? 찌질이는 관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뭔가 과학적인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로 귀족들에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정원을 많이 좋아합니다.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관리하기 시작하냐면 중세에는 신부들이 많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의 정원은 대부분 약초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에는 뭔가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병든 자, 심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신부들이 계속 약초를 심으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델의 유전 법칙을 만든 맨델이 직업이 뭐냐면 신부예요. 신부들이 되게 많이 이 식물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역사에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을 말씀드리면 유효됐다는 게 담을 쳤다는 거예요. 네모나게 담을 쳤어요. 그 다음에 네모난 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적이지 않고 직선, 반듯하게 심은 이유는 왜 반듯하게 심었을까요? 그렇죠. 단순한 거야. 딴 거 없어요. 단순해. 관리하기 쉬워. 물 주기 편하라고. 물을 이렇게 빼딱빼딱 주는 것보다 쭉 이렇게 쭉 한번 쭉 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지어서 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채소학과 모든 정원은 대부분 정형식이 많습니다. 정형식이 깨진 거는 18세기예요. 정원은 어원에서 담장이 쳐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독일 말로는 가르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텐. 이게 독일 말로 가르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가서는 가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가르텐. 그 다음에 프랑스 말로는 자르댕이에요.
자댕 또는 자르댕. 그러니까 자댕이 커피숍 이름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커피숍에 자댕도 있어요. 그죠? 자르댕이 프랑스 말로 정원이란 뜻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번 거세요. 알았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딸들이나 누구한테 프랑스 말로 정원이 뭔지 아냐? 자르댕이다. 또는 자댕이라고도 부르는데 대부분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의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유 공간이었습니다. 이런 영역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네모난 곳에 담장을 쳤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 실용 정원이었어요. 주로 먹거리, 채원, 과수원, 그다음에 좀 지나가서 약초원, 이게 허브 가든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정형적이었습니다. 정형적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정형성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유럽의 정원은 영국 빼고는 다 정형식 정원입니다. 영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형식 정원이 많아요. 사실은 화계도 보면 딱딱 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쁨을 주는 장소로 바뀐 거는 17세기부터입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요. 실제로 정원, 남겨진 정원들은 대부분 왕족과 귀족이 갖고 있는 정원들이긴 하지만 그런 정원들 속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정원이에요. 벽화에 남아있는 정원이거든요. 네모나죠? 네모나죠? 네, 네모나고 나무를 줄지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죠? 왜 꽃을 안 심고 나무를 심어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었을까요? 여기는? 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그렇죠. 단순한 거야. 시원하라고. 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심어보니까 여기 열매도 맺히네? 사계절 변화도 있네? 그런 게 나중에 생긴 거죠. 실제로는 뜨거우니까 그늘을 제공받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되게 뭐 동글동글한 게 많이 보이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그림이 평면도와 이면도를 합체해 놓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 나무를 이렇게 눕혀 있는 것처럼 그려서 보시기에 좀 적합치 않긴 한데 그래도 이집트에서 이런 그림을 그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죠? 물도 있습니다. 물을 여기다 왜 배치했을까요? 왜 필요했냐고요? 시원하라고. 물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되게 많이 넣어요. 물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기 붕어들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다 물 주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은 누가 줬을까요? 아니 물은 누가 줬냐고요. 노예가 줬어요. 노예가. 뭐 이거 주인이 줬겠어요? 노예가 줬죠. 그러니까 가드너는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옛날 그 노예들은 가드너였던 거예요. 물도 주고 식물도 기르고 그러니까 건강한 거지. 왕족들은 편안하게 있었던 거야. 귀족들은 그러다가 그게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좀 나중에 바뀌긴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건 포도입니다. 이게 포도 실형인 거예요.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파골라 같은 거에다 포도를 많이 이렇게 만든 거죠. 이거는 실용이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그늘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줄지어서 심은 거는 시원하라고 했지만 줄지어서 일렬로 심은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죠? 물주기 편하라고.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런 정형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 어원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두 강에 끼인 지역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두 강이 어딘 거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지금은 아주 척박한 사막으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비도 많이 오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그 전설이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는 바벨탑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신과 만나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쌉니다. 그래서 지구라타라고 하는데 그 지구라타의 8층이 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때 지구라트를 쌓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춥겠어요, 덥겠어요?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겠죠, 그죠? 더울 때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 누가 심었을까요? 그렇죠, 노예가 심은 거예요. 금방 이제 거의 다 이해한 거예요, 이제. 정원의 역사는 그 세 가지. 더워서 나무를 심었다.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직선을 심었다. 누가 했는지 노예가 했다. 근데 이거는 그 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 대서 이렇게 내려가게 했죠. 그죠? 이 물을 댄 것도 되게 중요한. 이거는 뭐 상상입니다. 옥상 녹화의 효시라고 하는 행인 가든이고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예요. 그죠? 그리스는 여러분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이다 보니까 도시 간에 싸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테네, 스파르타 또는 뭐 미케네 엄청난 도시들이 이제 서로 싸우다가 합칠 때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랑 싸울 때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달라스 동맹이라는 동맹을 맺고 페르시아와 3번 싸워서 이기죠. 그죠? 그래서 이겨서 마라톤에서 싸운 그 육전이 이겨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간 병사가 42.195km를 뛰어가서 이겼다라는 말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 뛴 거리가 42.195km. 살살 뛰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뛴 것 같아요. 그죠? 안타까운 그런 승전보를 알렸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리스는 터키랑 싸웠던 기억나세요? 터키 지형이랑 막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응? 그 신들도 막 나오고 그런 그 영화 모르세요? 터키 지역이랑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응? 하여간 싸워요. 그죠? 저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지? 아니. 그게 아니라 터키 지역에 트로이 전쟁이 그거예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뭉칠 수 있었던 근거고, 그리스는 이렇게 싸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투 경찰들이 시위 진압할 때 하던 그 포메이션이 그리스의 전투 포메이션이에요. 그걸 팔랑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구, 그다음에 방패 들고, 그다음에 치마 입고, 그다음에 신발 신고 이렇게 딱딱 걸어가면서 여덟 명이 이렇게 조예요. 한 줄이 8명이 딱 가서 싸우는 건데 이게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는. 근데 그 그리스의 팔랑크스 제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체격에 비슷한 체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운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배가 나오면 안 돼. 배가 나오면 찌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많이 시킵니다. 뛰기, 창 던지기, 그다음에 뭐 권투 이런 뭐 하여간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올림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경쟁도 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도 많이 놀았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따뜻한데 놀지만 땡볕에 따뜻한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위 먹으니까 뭐가 필요했죠?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늘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소피스트 학자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뭐 엄청난 그 학자들이 밖에 나와서 노가리를 까면서 떠드는데 그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고라라 그래요. 아고라. 그게 광장의 시초입니다. 그리스의 이 공간을 아골라라 하고, 아골라는 항상 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선거도 하고 시장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광장 역할을 한 정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로마의 정원입니다. 로마도 똑같이 지중해 연안에 있어요. 로마의 고대 정원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느 시 때문에 그러냐면 폼베이 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수비오 화산에 의해서 6세기 때 완전히 딱 없어졌다가 1864년도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을 해서 복원을 했죠. 그런 정원 중에 하나가 로마의 정원인데요. 로마의 정원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주로 실내에 있습니다. 이게 건물이고요. 건물 내에 첫 번째 공간에 있는 정원이 물과 함께 있어요. 이걸 이 정원의 이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트리움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움. 그럼 아트리움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요게 아트리움, 요게 페리스틸리움이에요. 요거는 접대용 정원, 요거는 가족용 정원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집 안에 있었냐?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따로 정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쭉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였냐? 마차였거든요. 이런 배너를 생각해요, 배너. 배너를 타면서 막 그 길을 다니면 먼지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으면서 먼지 때문에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주로 실내 활동을 되게 많이 했고, 더우니까 정원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요게 다 사람들이 그 지켜보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회랑으로 요 안에서 지켜보는 거고, 물은 더우니까 있는 거고요. 큰 나무 심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나무는 아니지만 이런 정원을 꾸며놓고 있었고 이게 고대 로마의 정원입니다. 어때요? 네모나죠? 네모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모나게 생겼다. 다 관리하기 편하고 또 집의 형태 함께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네모난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세에는 한 1000년 정도 유지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정원을 갖고 있던 데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원 정원은 독특한데 크게 보면 이렇게 정방형의 형태로 돼 있고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들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 이슬람 지역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희망을 얻겠다라는 그런 정원들이고요. 다 물이 있어요. 그죠? 중앙에 얘만 없고 물이 다 있습니다. 모든 수도원 정원에는 물이 있는데 이게 마음을 씻는다. 죄를 씻는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중세 이 사람 어떠세요? 되게 아파 보여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파 보이죠? 굉장히 안 됐어요. 이분이 이 약초원입니다. 약초원 형태가 어때요? 직선형이죠. 그죠? 정방형 형태로 만들었고 이게 신부가 약에 대해서 뭐 알려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계급사회였고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정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어. 그게 어느 정도 유지되냐면 1000년 동안 유지됩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암흑의 시절이었죠, 사실은. 근데 중세에는 수도원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 안의 정원을 보여주는 이 책 이름이 장미 이야기입니다. 장미 이야기에 그 당시에 13세기에 그린 거예요. 13세기에 보니까 꽃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물도 보고 이렇게 거들던 그런 정원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재밌는 거리를 정원에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 좁으니까. 좁은 데서 만들 수 있는 재미난 걸 만들기 위해서 나잡아바라를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다 보이니까. 나잡아바라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미로원. 그래서 중세 성곽 조경부터 이 미로 정원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벤둔센 식물원이라고 밴쿠버에 있는 식물원인데 제가 실제로 여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들어갔다 못 나왔어요. 진짜 미로야.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쉘터들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위에서 또 관망도 하고요. 이런 미로 정원이 지금 중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꽤 많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다양한 뭔가 문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좁은 공간이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온 대표적인 문양 중에 하나가 KNOT 가든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정원을 만들거나 이럴 때 참 많은 모델이 될 만한 양식인데요. 발음은 K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not garden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매듭 화단. 매듭을 만든 것 같은 그런 화단들이에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지피류들을 많이 쓰고 요게 곳곳에 꽃을 심기도 합니다. 사실 매듭 화단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영국에서 시작한 정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좋은 정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not garden이라고 찾으면 너무나 이쁜 가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원에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희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이 엄청나게 영토를 확대해서 이 스페인을 먹어요. 스페인을 오랫동안 지배합니다. 한 600년 지배하거든요. 지배하면서 스페인 지역에 유럽풍이 아닌 이 이슬람풍의 정원들을 많이 이식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아람브라 궁전이라는 피아노 그 클래식 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 궁전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한번 가보셔야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양식이 12개의 사자가 있어요. 12마리 사자가 뭘 의미할까요? 12마리가. 그러면 꼭 그래요. 12지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12지신이 아니라 12황궁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브라 궁전이 유럽의 정원이지만 이슬람의 정원 양식을 갖고 있는 곳이고 헤날리페도 같은 스페인에 있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그라나다에 있고요. 타지말 이것도 정형식입니다. 그죠? 물이 있습니다. 영묘 건축이라고 하고 자기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져준 곳이에요. 일찍 죽거든요. 그 앱이
를 위해서 애비, 사랑하는 영비를 위해서 졌는데 이것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편안하게 살지 못해요. 70년 동안 져요. 굉장히 힘든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왕들에 의해서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중세 시대를 거치고 나서 14세기에 이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에 여러분들 그 메디치가라고 하는 유명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이제 인문학자들 또는 시인, 예술가들을 많이 육성을 합니다. 사실 시인이나 또는 문학가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다른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니네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기르라. 그랬던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죠. 미켈란젤로, 단테, 보카치오,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 메디치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양성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신중심의 시대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르네상스잖아요. 그 르네상스의 근본은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로 가자. 그 당시에 신들은 다 인간이었습니다. 그죠? 뭐 반인 반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인간 중심의 시대로 가면서 처음으로 이런 유명한 정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산악국가예요. 그리고 전망이 좋은 데는 산 준턱입니다. 산 준턱에서 지중해를 바라보는 경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에 주로 휴식처들이 그런 곳에 만들어지고 요거는 에스테라고 하는 로마 교황의 별장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이고 단이 있고 그래서 테라스 그래서 정원 양식이 노단 건축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탈리아에 가면 대부분 단이 있어요. 테라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건물이 중심입니다. 왜? 그게 쉬시기도 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전망이 좋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꼭대기층에 있는 거죠. 뭐 어떤 데는 아래층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단이 있으니까 물 흐름을 위에서 물을 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떨어지는 걸 우리 캐스케이드라고 합니다. 물이 수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커넬이라고 해요. 그래서 커넬과 캐스케이드가 다르긴 한데 이때는 주로 건축가가 정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로 정형식이죠. 축에 의해서 대칭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양들을 넣은 그런 정형적인 형태의 정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에스테장이에요. 한번 가보셔야죠. 그죠? 이거는 100개 용의 문천이라고 해서 100개 동물에서 나오는 물이 있고요. 이런 그 물을 잘 씁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들 물을 참 잘 써요. 이탈리아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그다음에 다혈질이고 우리랑 먹는 것도 비슷해. 피자는 우리 빈대떡. 그다음에 스파게티는 비빔국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기질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근데 매우 덥다는 거.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덥고 지금은 약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알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위에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하나 써놨잖아요. www.gardenvisit.com 전 세계 가든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예요. 그 주변에 관광 요소가 뭐가 있고 호텔은 어디 가면 좋고 음식은 뭐가 좋고 다 알려주고요. 가드닝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같이 있습니다. gardenvisit.com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란테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르네상스 중기의 3대 별장이 있습니다. 다 대부분 이런 박스형의 회화목들 되게 많이 쓰죠. 그죠?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새를 내고 있습니다. 화려해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게 이겁니다. 이졸라 벨라라고 하는 바로크식 굉장히 문양을 많이 넣고 화려했던 그런 이제 정원 양식인데 이졸라 벨라라고 하는 엄마한테 아들이 섬을 통째로 정원을 만들어주고 엄마 여기 살아 딱 이렇게 해준 싸가지 있는 아들 이런 아들 하나 길러야 되는데 그죠? 엄마를 위해서 만든 정원입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옵니다. 이게 14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는 이탈리아가 전 유럽의 정원을 주도해요. 이탈리아가. 그러다가 17세기 딱 들어서는 프랑스로 이제 그 고난이 넘어가는데 이 당시에 왕은 누구였냐면 루이 14세입니다. 여러분 루이 14세 알잖아요. 그죠? 루이 14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짐은 곧 국가다. 내가 국가고 나는 태양이다. 까불지 마. 뭐 이런 또라이 왕이에요. 이 왕이 어디서 살았냐면 베르사유 궁전에 살았죠. 그죠? 근데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은 아니에요. 이게 보르비 꽁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기 좀 잘렸는데 여기 잘렸네요. 보르비공트라고 쓰는 건데. 보르비공트는 어디냐면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루이 14세 때 재무 대신을 했던 니콜라 후케라고 하는 백작이에요. 백작. 니콜라 후케. 이 후케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루이 14세는 왕이었고 거의 뭐 절대 왕정의 왕권을 휘둘렀던 사람이죠. 근데 몸은 되게 안 좋아요. 그 사람 신체를 보면 배도 엄청 나오고 몸 관리를 못했어. 남자가 배가 가슴보다 먼저 나오면 일찍 죽어요. 그거는 뭐 아주 명명강명한 얘기인데 그분이 배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는 당뇨와 이빨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아파서 죽어요. 그런 절대 왕권도 건강 관리를 하면 일찍 아프면서 죽는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왕이 루이 14세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재무 대신 니콜라 푸케는 아버지도 은행가, 할아버지도 은행가예요. 재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워낙 돈 관리를 잘해서 재무 대신을 시켰습니다. 그 재무 대신이 물려받은 건물과 땅에 정원을 만들어요. 이 정원이 유명한 보르비공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평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땅이 구릉이 많은 평지가 많습니다. 습지도 많고. 그러니까 농사를 되게 많이 하는 유럽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큰 농업국가이자 또 땅이 넓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중해 연안은 당연히 포도를 심어서 잘 길렀고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물을 파서, 이게 물이에요, 이게 다. 물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건 자수하단이고요, 여기가. 이곳을 만들어 놓고 이제 대관식을 열어요. 오프닝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그나마 그 당시에 반국계나 끼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모셔요. 당연히 루이 14세도 초대됩니다. 왕비랑 같이. 그래서 뭐 아주 연차례를 열죠. 잔치가 무르익고 막 그 반주와 춤과 노래와 함께 가무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루이 14세가 한 8시쯤 돼서 딱 얘기합니다. 가자. 딱 얘기해요. 신하가 마차를 딱 준비해서 가면서 그 주변 대신한테 얘기합니다. 니콜라 푸케를 잡아들여라. 싸가지. 그래서 잡아들여요, 그날로. 그래서 니콜라 푸케가 지하 암굴에 죽을 때까지 햇빛도 못 보고 있다가 죽어요. 무슨 제명이냐면 공금횡령죄. 이거 다 공금횡령에서 지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정원, 왕보다 위대한 정원을 갖고 있는 이놈을 당연히 싸가지 없는 거지. 그래서 누가 이거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느노뜨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가 있어요. 정원의 왕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느노뜨르 이하에 그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원을 만들어라. 그게 만든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여기 근데 또 들리지 않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니콜라 푸케와 루이 14세와 공작 부인이 있었는데 미망인인 삼각 관계였다. 근데 이 공작 부인이 니콜라 푸케를 더 좋아해서 루이 14세가 열받았다. 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이건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미 여기 보르비공트 홈페이지를 가면요. 그 암굴에 잡혀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이게 있어요. 방영이 돼요.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요즘은 홈페이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실시간으로 현재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입장료는 얼마고 어떤 모양새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여기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4kg거든요. 그러니까 우산 갖고 가지 않으면 여름에 가선 더위 먹어요. 그늘도 별로 없고, 그죠? 이런 정원이었다가 이렇게 루이 14세가 만든 보르비공트가 자극을 받은 이 베르사유 궁전은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뭐겠어요? 내가 곧 태양이라고 얘기했으니 모든 공간에 태양이 비칩니다. 태양. 곳곳에 태양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핵심 디자인 컨셉은 태양입니다. 방사선으로 촥촥촥촥 하면서 이 공간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다 못 봐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임기 이후에도 그 만들어지고 이게 물이에요, 물. 이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원을. 그 정도로 큰 규모의 100만 평이니까 너무 크죠. 이런 정원을 만들었고요. 이 정원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왕들이, 주변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정원을 보고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루이 14세 또라이 같은 놈도 저런 거 만드는데 나라고 정원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르노뜨르가 출장을 엄청 다녀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정원들이 이 평면 기하학식의 정원을 본떠서 만듭니다. 위대한 정원이죠. 앙드레 르노뜨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총림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여기는 게 숲을 모아놓고 여기에다 이런 경관을 비스타 경관이라고 하거든요. 초점 경관. 가운데를 몰리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보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정원 양식들을 쓰는 곳이고요. 이 양식을 프랑스랑 제일 많이 싸운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그러면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양식을 영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겠어요? 배우고 싶지 닮고 싶죠. 닮으면 쪽팔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워낙 부러움을 샀던 정원이라 이걸 받아들입니다. 영국도. 받아들여서 이 사람, 헨리 8세. 헨리 8세는 루이 14세 못지않은 또라이예요. 이 왕이 절대 왕권을 시작한 왕이거든요. 투드 왕조에. 근데 이 왕이 부인이 6명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생활을 잘 모르시나요? 이 왕은 자기가 재혼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꿉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라는 거는 재혼을 허가하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부인을 바꾸죠. 생긴 거는 병강세입니다. 그죠? 목이 없어요. 이 사람의 딸이 엘리자베스 1세. 즉 대영 제국을 만든 왕이에요. 여왕인데 몸이 엄청나게 말라요. 아주 병약한데 엄청난 통치력을 갖고 있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만들기 시작한 왕이었죠. 이 왕도 이게 햄턴 코트거든요. 나중에 하면 이게 템즈강이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거 이거 날짜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찍은 겁니다. 햄턴 코트는 이 헨리 8세가 살았던 곳이고 여기도 정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정형식인데 왕이 이런 정원을 만들고 사는 거를 당연히 누가 비판했겠어요? 시민들은 가만히 있을 거고 좀 학자들, 그죠? 시인이나 문학가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그 프랑스의 양식을 따라서 이렇게 정원을 만드냐? 그러면서 왕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이거 워낙 이제 이분도 신하들을 무시하는가. 이 사람 이후에는 정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정형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스토원 같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원이다. 농촌의 목가적인 경관이 정원이다. 이걸 자연풍경식이라고 하는 정원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요거 보이는 철쭉 같잖아요. 그죠? 이게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해양성 기후에 좀 잘 맞는. 여러분들 영국은 해양성 기후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영국 신사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바리 코트, 그죠? 버버리라는 회사에서 만든 바바리 코트. 우리가 바바리라고 해서 바바리가 더 맞는 거예요. 버버리라기보다는. 바바리 코트와 그다음에 모자, 그죠? 지팡이. 이게 영국 신사의 표본인데 영국 신사의 복장이 이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안개비가 많이 내리거든. 그러니까 햇빛이 안 나고 우중충한데 안개비. 그러니까 안개비는 우산 써도 어때요? 양복이 젖잖아요. 그죠? 양복이 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웨인코트 같은 바바리 코트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모자는 당연히 그죠? 안개비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팡이 왜 필요했을까요? 안개를 해치려고. 땅이 축축한 거야. 축축한. 그러니까 간 보는 도구예요. 딱 이게 여기 앞에 그 물렁물렁한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국가입니다. 영국은 대영 제국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부 지역을 빼고는 농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물이 많지 않아서 뭔가 뺏어와야 됩니다. 얘네들이 먹는 주식이 그거잖아요. 피쉬앤칩, 감자칩과 그다음에 대구 튀긴 거. 굉장히 헐벗게 먹고 산 거예요. 별로 못 먹고 살았어요. 양치기 소년들이 많았고 모직이 발달했던 나라죠. 근데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영제국으로서 지금은 금융의 중심가이기도 한 나라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왕들이 갖고 있던 땅들을 많이 풀어서 공원을 만들어줬고 왕들이 갖고 있던 돈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가드닝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국의 큐가든 하는 건 그냥 큐가든이 아니라 로얄이라는 말이 붙어요. 항상 왕립 큐가든 식물원 또는 왕립 에딘버러 식물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점점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험프리 랩터는 나이가 들어서 적용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영국 자연풍경식을 집대성한 학자이기도 하고 스케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21살에 적용을 시작했어요. 왜? 배고파서. 자식이 너무 많았고 19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9명을 21살 때까지 하여간 단 한 건 아니지만 총 19명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열심히 한 영국이 자랑하는 적용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은
항상 스케치야. 이게 전후. 이렇게를 이렇게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스케치를 되게 열심히 한. 이거는 레드북이라고 해서 영국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런 영국의 자연풍경식이 발전을 하다가 19세기 들어서는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건데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수정궁, 여기가 이제 엑스포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박람회가 여기 공간을 보면 이거는 축이 보이죠. 직선이, 그죠? 직선 여기는 어떻습니까? 축이 보여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풍경식과 정형식이 결합된 정원이에요. 이게 철저의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였던 정원들이 이제는 기능적으로 어떤 곳은 자연풍경식, 어떤 곳은 정형식의 형태로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공간을 통해서 새롭게 시민들에게 귀족들이 돈을 모아서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만 갖지 말고 이제 시민들한테도 만들어주자. 그게 19세기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보면 to be the first, 그죠? 첫 번째로 공공적으로 펀디드 된 공원이다. 영국에서. 그런데 이 공원을 누가 봤냐면 미국의 프레딜 로 옴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디자인한 사람이 이 공원을 보고 놀랍니다. 정원을 돈을 모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귀족들이 만들어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미국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이거는 이제 영국의 공원들이죠. 하이드파크나 다 왕들이 갖고 있던 땅을 오픈한 겁니다. 템즈강 주변이고요. 샹젤리제 거리, 프랑스 파리. 여러분들 꼭 버즘나무인데요. 단풍 버즘나무. 그 아이스크림 하드같이 전정을 했잖아요. 되게 명품 거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이렇게 방사형으로 직선으로 돼 있어요. 길도 되게 넓어요. 여러분 장발잔 보셨죠? 레미제라블? 장발잔이 도망을 어디로 갑니까? 하수구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길이 넓다는 거예요. 길이 넓은 곳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튼 데모를 막기 위해서 길을 확장하고 18세기에 그래서 길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공간 중에 하나고요. 독일에는 분구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텃밭 같은 겁니다. 슈레베르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말에 19세기 말에 이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가드닝과 이렇게 농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위험이 많으니까 이런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곤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텃밭이 이게 근원입니다.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죠. 존경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 빡빡이에요. 그죠? 조경가들은 나이 들면 다 빡빡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오래 사는 프레딜 옴스테드라고는 근대 조경의 아버지, 미국의 조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그 영국의 버크헤드 파크 못 가보셨잖아요. 그죠? 한번 가봐야죠. 죽기 전에 1001개의 정원이 있다니까 봐야 될. 근데 이 버크헤드 파크를 딱 가서 야 민간이 돈을 모아서도 정원을 만들어주고 공원을 만들어주네. 미국에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센트럴 파크를 만듭니다. 이 거대한 101만 평에 이게 4km고요. 800m의 거대한 중앙공원을 만듭니다. 이 중앙공원이 지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3,500만 불에 3,800만 불인가 그 정도의 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 덕분에 이게 1800년대 말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0년 정도 됐는데 이 공원이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신도시에는 무슨 공원이 생기냐면 중앙공원이라는 게 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당에도 중앙공원, 평촌에도 중앙공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허파 같은 정원,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많은 사람이 뜁니다.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요. 이 사람이 공무원들을 설득해요. 이 땅은 맨하탄 거리에 있는 마철류에 있는 땅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빌딩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공원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실제로 나무가 있었던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남루한 버려진 곳인데 여기에 그 당시 19세기 말에 엄청난 노동자들이 여기서 기숙을 했습니다. 막 기숙하고 막 허름한 집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병도 죽고 막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회적 병폐 지역이었던 곳을 공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설득을 하는데 마지막 말이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 비디오로 있거든요. 뉴욕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이만한 땅에 공원을 만들지 않고 정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만한 면적의 정신병동이 생길 것이다. 100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뉴요커들의 마음이자 전부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든요. 이런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공원을 위해서 흔쾌히 자원봉사하고 흔쾌히 돈을 낼 수 있는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새로운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공원은 공동체입니다. 누구나 다 주인이고 누구나 다 손님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죠? 3,500만 불의 모금을 하고 2,000명의 마스터 가드너 시니어들이 200명의 청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생들이 여기만 오는 건 아니죠. 뭐 브루클린 뭐 엄청나게 여러 배터리 파크 같이 여러 공간에 공원이 있으니까, 유럽에, 아니 저 뉴욕에 이렇게 넓어서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을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쪽 면에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와 맨션은 비싸요. 정원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한 2, 3분 제가 정원은 되게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그림이니까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오시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제가 계속 올리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시작은 이렇게 화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길거리를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원의 시작이에요. 정원의 시작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텃밭도 조그맣게, 크게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그맣게 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 이건 친구대학 식물원이에요. 살짝 넣은 거예요. 친구대학 식물원의 5월 말 모습입니다. 양귀비꽃도 많이 피고 아주 이쁘죠. 꽃은 벌과 곤충만, 나비만 유혹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깡통, 소품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런 못 쓰는 책꽂이, DIY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걸 경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영국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거대한 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꽃이 없을 때는 또 버려야죠. 그죠? 술에 소품을 이용해서 자전거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거, 이런 주전자를 이용한 것도 있고요. 요거는 팔레트 있죠. 그죠? 팔레트를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쁘잖아요. 그죠? 색상이. 요거는 채소 천막이에요. 채소가 여기 따질 수 있는 천막을 만들어서, 요건 채소 탁자 이런 것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품을 이용한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고요. 재활용, 신발 집어넣는 거, 팔레트, 그 다음에 거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홈통이에요. 홈통을 이용한 정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먹거리도 쓸 수 있고 꽃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지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좀 덜하고 전 세계 식물원에 들어오는 게 신발을 이용한 정원 만드는 거예요. 운동화, 그 다음에 등산화, 빼닥구두, 애들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걸 이거만 모아도요, 엄청난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야 돼. 정원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원은 그냥 쉽고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좀 소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이게 홈통을 활용한 정원, 이게 요즘 유행입니다. 거터 가든이라고 해서.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땅이 없어도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유형들의 사례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제품으로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영국의 RHS 같은 그 활동들이 참 부러운데, 영국은 학교에 정원을 만드는 운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여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거냐? 어디 가서 일할 거냐?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드너들이 어디 가서 일할 거냐?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학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복지시설, 양로원, 그 다음에 아이들 있는 곳, 복지시설들, 장애인 있는 곳. 그 다음에 어디냐? 관공서, 길거리. 할 데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좀 가서 이제 공원으로 가야죠. 근데 공원은 가려면 좀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RHS가 하고 있는 로얄 홀티컬처 소사이어티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런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내가 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만들려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학교에다 애들한테 주는데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줍니다. 애들이 직접 뭘 많이 해요. 영국은 얘기했잖아요. 모든 국민이 가드너다. 꽃을 사랑하는 국민들. 대단한 국격과 품격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도 되게 많이 있고, 요거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당근, 케이크 만드는 거. 요 조그만 당근 갖고 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소품을 이용한 다양한. 요즘 유행이 또 이겁니다. 페트병을 이용한 온실.
이게 1240개로 만들어진 거래요. 페트병. 페트병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구멍을 내요. 딱 여기 가운데다. 줄로 이어 이렇게 딱. 줄로 이어서 이걸 모아서 이렇게 온실 만드는 게 요즘 인기예요. 저희 식물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건 식물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신발 정원, 자전거 정원, 뭐 소품을 이용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아마 제가 강의할 내용인 것 같고요. 좀 긴 시간이었지만 시작은 화분 하나에서 시작한 겁니다. 화분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늘 그 화분과 함께 우리 지역 마을 또 시 또 국가가 정원으로 바뀌는 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고요. 두서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원은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일자리다 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